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63페이지 넘어갑니다. 배수 설비 및 통기 설비. 자, 그 나머지 얘기는 뭐 크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다음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자, 63페이지. 배수 설비 및 통기 설비. 뭐 급수도 지금 방금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급수도 관리 실무 쪽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히 여러분 배수와 저 통기 설비에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자 저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건 교재도 없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 뭐 할 거냐? 배관의 명칭을 좀 할 거예요. 아셨죠? 뭐 한다고요?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못 들으면 이제 이걸 몰라버리면 이제 배관 얘기 나올 때까지 이제 그냥 위에서 우리가 표현이 똥뭉충이가 돼 있어. 뭔 소린지 몰라. 쟤는 어디다 쓰지? 또 쟤는 방금 나왔는데 비슷한데 또 어디다 쓰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막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절대 안 들어가. 아 정말로요. 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 배관의 그 형태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 형태가 있고요, 배관이. 자, 이렇게 눕혀진 형태가 존재합니다. 아셨죠? 딱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예요. 이게 굽든 가늘든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이게 기울기가 이쪽으로 돼 있든 이쪽으로 돼 있든 상관없어요. 아셨죠? 길든 짧든 굽든 가늘든 아무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요 배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요 배관. 자, 네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자, 얘는요. 수직관이에요. 이게 크면 수직 주관이라고 하고 작으면 가지지자 써서 수직 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이라고 있으면 여러분 좀 큰 건가 봐. 지관이라고 써 있으면 좀 작은가 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또 다른 말로 이제 이걸 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서 있는 상태로서 입상관. 자, 이게 크면 입상 주관, 작으면 입상 지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많이 쓰냐면 여러분 요걸 많이 쓸 거예요. 이걸 많이 사용해. 그런데 이거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또 실무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쓰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좋은 표현은 없어요. 아셨죠? 어떤 게 쓸지 몰라요.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다고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요 관 볼까요? 자, 요 관도 네 가지로 자 구분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수평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크면 수평 주관이라고 표현하고 작으면 수평 지관이라고 하죠. 가로 질러가른다는 표현을 여러분 횡이라는 표현을 쓰죠. 안 써요? 횡단보도 할 때 그 횡. 그래서 이 관을 여러분 횡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관이 크면 횡주관이라고 표현할 거고 작으면 횡지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배관을 쓰는 목적은요. 배관을 쓰는 목적은 자, 우리 방금 전 시간까지 못 배웠죠? 급수 배웠어.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급탕도 있을 수 있고요. 난방도 배관이 필요하겠죠. 자, 배수도 필요하고 자, 나중에 통기도 필요하고 뭐 소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봐요. 정말 간단한 게 여러분 요것만 알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 급수 배웠죠. 그러면 요 관이 무슨 관이냐 물어보면 급수형 관이야. 자, 그래서 이 관을 급수 수직관, 크면 급수 수직 주관, 작으면 급수 수직 지관. 몇 밀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주관이 몇 밀리고 지관이 몇 밀리냐고 물으면 다 다르죠. 어디 가면 있어요? 도면에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급수 입상관, 입상 주관. 자, 요거 급수자 붙이면 돼요. 아셨죠? 자, 급수 수평관. 크면 급수 수평 주관, 작으면 급수 수평 지관. 이걸 다른 말로 급수 횡관 또는 자, 크면 급수 횡주관, 작으면 횡지관. 자, 급탕은 이 용도가 여러분 급탕이면 이 앞에다 급탕자를 붙여야 하셨죠. 자, 이게 여러분 배수, 물을 버리는 용도면 이 앞에다 배수자를 붙이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건데 너무 쉽지 않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여러분 어때요? 다 같은 거. 자, 요 네 가지도 다 같은 거죠. 자, 요즘은 여러분 수평관, 수평지관을 더 많이 씁니다. 아셨죠? 자, 그렇지만 어떤 거 쓸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관의 명칭을 모르고서는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원은 수직과는 여러분 기울기가 없어요. 수직과는 기울기가 없는 거죠. 근데요 수평과는 기울기가 있어야 돼. 왜요? 그래 우리 흘러가지. 자,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기울기. 다른 말로 자, 백원에서는 구배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백원이 이렇게 와. 자, 이게 여러분 수직관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자, 하나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 하나는 또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이불이 여기에서 여러분 하향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요 상향으로 올라가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잘 봐요. 물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오든 이쪽으로 올라오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내가 봐야 되는 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보다 눈높이보다 높이 있네요. 그래서 자, 이것을 한문으로 먼저 쓸게요. 선. 나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상향 구배. 이걸 바꾸면 앞, 올림, 기울기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오든 여기서 오든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나보다 밑에 있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얘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선, 하향, 구배. 이걸 풀면 앞, 내림, 기울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거 좀 꼭 좀 잘 좀 알아주세요. 이거 모르면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비 쪽에서는 가장 먼저 요 백원의 명칭을 알아야 돼. 이게 다 똑같은 건지 모르는데 자, 어떨 땐 여러분 이게 자, 배수 수직관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밑에는 배수 수직주간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그러면 수직관은 뭐고 수직주간은 뭐야? 또 이렇게 헤매는 거죠. 재수가 좋으면요 밑에다가 배수 수직관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그 밑에 가니까 배수 입상관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건데 풀라고 그렇게 또 써.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아니죠 이제.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얘는 또 어디서 나왔지? 또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외우는 거죠. 그게 외워서 될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설비 쪽에 가면요 이 백안의 명칭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 알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아파트 가서 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아셨죠? 아, 정말 쉬워진다니까. 저거 어디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아, 책이 없다니까. 자, 그럼 자, 우리 63페이지 보시면 배수 설비 나오죠? 배수 설비. 자, 여기서 여러분 배수 관련 용어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4페이지 볼까요? 자, 배수 방식이 있습니다. 배수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중력 배수와 기계 배수가 나오죠. 자, 볼까요? 자, 얘는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받아서 요렇게 기울기만 주면 돼요. 이거 뭐 이렇게 가냐? 거꾸로. 말도 안 돼 그려놨네. 그쵸? 자, 변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변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기울기 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밑에 층 지하층은요. 지하층 여기가 변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변기가 있다고. 자, 변기가 있어서 이렇게 기울기를 주면요. 자, 이쪽으로는 바로 못 올라가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자, 얘들은 여러분 특별히 어떤 그러니까 기계 장치를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이 기울기만 주면 여러분 얘를 뺄 수 있어. 여러분 얘가 공공하수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맨홀. 아셨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울기가 좋죠? 자연스럽게 내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라고요? 중력.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여러분 물을 못 넣는다는 걸 여러분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집수라고. 이런 구더기를 뭐라고요? 구멍을 집수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수란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 펌프로 빼서 버리면 되는 거죠. 자, 무슨 펌프 쓰는 게 좋아요? 한일 자동 펌프요? 아까 여러분 넌클러그 펌프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찌꺼기 있어도 다 배수가 되는 펌프. 이런 펌프를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러분 기계 장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배수요? 기계 배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공하수관을 기준해서 상부는 여러분 뭘 써요? 중력 배수. 하부는 기계 배수. 어떤 배수가 여러분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적인 거죠. 여러분 이상이라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64페이지 보면 업무 범위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이렇게 분류할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옥내 배수와 옥외 배수라는 겁니다.
옥내 5개, 옥내 건물 내부 5개 건물 외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GL이 뭔 뜻이에요? 그라운드 레벨, 그라운드 라인에서 지표면 땅 위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문제는 배수관이 갈 거라고요. 자, 배수관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배수관에 갈 때 이 배수 수평관을 기준해서 배수 수평관을 기준해서 잠깐 볼까요? 요겁니다. 여기를 옥 외배수라 하고, 자, 여기를 옥내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봐요. 이 건물의 외부 벽 있죠. 건물 외부의 외벽에서부터 자, 여기까지를 얼마로 보냐면 여러분 1m 봐요. 자, 여기 1m까지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옥내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m 이후를 여러분 옥외배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1m는 왜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바깥에 하잖아. 그쵸?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 배수관이 여기까지 딱 와버리면 이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좀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딱 마무리 짓는 게 좋을까요? 이 배관이 여기까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여러분 작업도 편하고 있기도 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외벽에서부터 최소 얼마요? 1m 정도는 나와주는 게 여러분 작업하고 자 이어가는데 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건물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옥내배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게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력배수와 자 기계배수, 그다음에 옥내배수와 옥외배수 정도는 여러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이 정도는. 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용어 정리 잠깐 볼까요? 저렇게 용어 정리할 필요 있나요? 주관, 지관, 배수, 수평, 지관. 배수, 수평, 지관은 뭐예요? 배수관은 배수관인데 좀 지자니까 가지 지자니까 좀 작은 건가요? 아셨죠? 주관이라고 쓰면요 좀 굵은 거야. 메인관이야. 별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6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셨죠? 64페이지 우리 64페이지 기본서 자 기억본에 옥내배수 한번 읽어볼게요. 옥내배수는 건물 내부에 건물 내의 배수로 건물의 외벽에서부터 1m까지의 배수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건물 배수 수평 주관은 자 여기서 수평 주관은 무슨 용도의 수평 주관이에요? 배수 수평 주관이 되겠죠. 자, 건물 외벽 1m까지 배관 부분부터 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배수 시설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잡배수 여러 가지 나가는 그냥 배수 용도의 자 오수 배관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주관이 여러분 몇 m까지요? 1m까지는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 자,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건물 축물의 배수 계획, 배수의 흐름인데 여러분 얘는요. 자, 지금 봐서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도망갈 것 같아. 자, 배수 하나 더 갑니다. 배수 하나 더 가요. 자, 중력 배수 배웠고 기계 배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옥내 배수, 옥외 배수 배웠죠.
배수가 왜 이렇게 많냐? 잘 봐요. 자, 갑니다. 자, 여기에 덩이 들어있어. 제가 물을 내렸다. 여러분 여기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눈에 보여. 여러분 이런 배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떼굴떼굴 눈에 보여. 이런 배수를 여러분 무슨 배수요? 간접 배수. 그럼 여러분 덩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장 검사도 되잖아. 내 장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절대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관을 연결해서 직접 빼야 되는 거죠. 배관을 직접 연결한 이렇게 배관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직접 배수예요. 배관을 직접 연결하면 뭐라면 무슨 배수라고요? 이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맨날 들려줘. 직접 배수, 간접 배수는 맨날 들려준다고. 자, 그러면 직접 배수는 어디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깨끗한 쪽에 하는 게 좋을까요? 더러운 쪽에 해야 되는 걸까요? 더러운 거. 그래요, 잘 아시네. 여러분 간접 배수는 여러분 더러운 것은요 무조건 간접 배수랍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변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면기. 세면기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직접 배수해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세면기 물, 여러분 댁에 세면기 물 버리면 여러분 욕조에 밑에 바닥에서부터 흘러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욕조, 그 다음 혹시 싱크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뭐예요? 직접 배수라고 하셨죠. 그러면 간접 배수는요, 자,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 하셨죠. 흘러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봐서 뭐하게 아니에요. 눈에 보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원래는 여기 안 보여야 되는데 보였다는 얘기는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셨죠? 보였다는 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자, 간접 배수라는 목적은요, 이 설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는 바닥에 물이 질질질 흘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바닥에 물이 질질질 흘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안에 있는 음식물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냅둬 버릴까요? 그냥 열어봐서 확인을 해야 할까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설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돼요? 됐어. 그 다음에 세탁기. 여러분 세탁기는 직접 배수예요? 간접 배수예요? 뭘 직접이에요? 제가 볼 땐 다 간접이던데. 여러분 꽂아만 놨지 물이 넘치죠? 그 집 안 넘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물이 있다는 얘기는 세탁기가 완벽하게 지금 작동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요? 우리 집은 됐던데. 아 진짜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아니 여러분 여기 세탁기가 다 돌아갔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 주변에 물기가 있어. 그럼 얘가 작동이 됐으니까 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접 배수, 간접 배수. 그러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거 맞죠? 이런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물탱크, 뭐 보일러. 여러분 물탱크야. 물탱크에 여러분 물이 질질질 밑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흘러고 어디 있어? 좋은 거죠? 왜요? 가끔씩 흘려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죠? 어차피 내가 돈 들여서 물을 가둬놨는데 물이 새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직접 배수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돈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직접 배수 좋아요, 나빠요? 흘러가야 되는 거죠. 간접 배수해야 돼. 자, 보일러, 여러분 보일러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일러 왜 만드는 거예요? 아, 봐요, 그거라니까. 여러분 보일러, 그러니까 보일러 써도 우리 보일러가 무슨 역할 하는지도 모르고 써. 여러분 보일러는 따뜻한 온수를 만드는 기계가 보일러예요. 아셨죠? 따뜻한 온수를 만드는 기계가 뭐라고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온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혹시 보일러에서 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보일러 있는데 이 가스보일러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여러분 흙이 고여갖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 좋은 거죠? 그럼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이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배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난방에서 나오고 급탕에서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 게 직접 배수, 간접 배수 자 이렇게 나와. 근데 직접 배수를 한다, 간접 배수를 한다 이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안 서 이건. 자, 간접 배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간접 배수는 자, 물이 흘러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좋은 거니까. 근데 더러운 건 여러분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더러우니까 직접 배수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저런 개념들이 이제 자꾸 이제 쌓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렇게 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